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근 일주일만 기다려보자며 한동훈 검사장의 채널A 연루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겠다는 주임 검사의 보고를 또 반려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지검장의 반려 이후 공교롭게도 박범계 법무장관이 채널A 사건 등에서 배제됐던 검찰총장의 일선 검찰수사 지휘 권한을 복원하고자 수사지휘권 발동을 검토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앞서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검토를 두고는 한 검사장 무혐의 처분을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주임 검사가 이 지검장에게 공식적으로 보고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체 뭘 하고 있다가 곧 들이닥칠 윤석열의 검찰공화국 출범을 앞두고 이제와 이 어수선을 떨어대고 있는 걸까요? 법무부 장관으로, 검찰청장으로 대체 뭘 한 겁니까? 이제라도 알리바이를 만들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나도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노력의 결과물을 훈장으로 달고 싶은 걸까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호수 검찰청장의 뒷북이 안타깝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이죠. 아니, 최측근이자 오른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채널A 사건 연루 의혹 수사가 사실상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의 결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수사팀이 2년여간 11차례의 무혐의 의견을 지휘부에 보고해왔다는 점에서 이 지검장이 무혐의 처분을 계속 미루기는 힘들다는 것이 검찰 내의 중론인데요. 물론 여기에는 한 부원장의 풀지 못한 핸드폰도 한몫했죠. 역대 이런 파렴치한 현직 검사가 있나 싶은데요.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법꾸라지다운 선택을 한 그는 핸드폰을 일부러 못 푸는 건지 아니면 안 푸는 건지 모를 이상한 검찰 수사 앞에 곧 무혐의 자유의 몸이 되는 순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면죄부가 또 주어진다면 이제는 서울중앙지검장, 이어 법무부 장관까지 넘볼 수 있을 텐데요. 그건 그가 모시던 윤석열 전 검찰청장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인 거죠. 이제 곧 그 못 볼 꼴을 저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핸드폰 암호를 풀어야 한다고 국민들이 외쳐댔고 검은유착 사건은 그 실체가 사실로 확인까지 됐으며 이 사건은 고발 사주 사건의 연장선에 놓여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지만 속수무책으로 방관해 왔는데요. 결국 무능함이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정수 지검장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형사일부 이선혁 부장검사에게 채널A 사건 수사 상황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는데요. 논란을 의식한 듯 보고 지시를 내린 사실도 이례적으로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전현직 수사팀이 2년여간 11차례나 지검장에게 무혐의 의견을 보고했으나 번번이 반려됐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위해 이 지검장이 시간을 벌어줬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뒤늦게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배는 떠났고 기차도 떠났고 버스도 떠났습니다. 이제와 뭘 하겠다는 거죠? 이 지검장의 지시에 따라 수사팀이 무혐의 의견으로 수사보고를 올리면 이 지검장이 결단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휘부가 무혐의 결재를 계속 지연시키는 것을 두고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울며 겨자 먹기인 상황까지 온 겁니다. 과거 수사팀 변필건 부장검사는 이성윤 당시 중앙지검장에게 백족불량 보고서, 전자결제 등 9차례에 걸쳐 무혐의 의견을 보고했지만 이전 지검장이 결재를 거부해 검찰 내 반발이 거셌던 점을 감안하면 이정수 지검장이 수사팀 의견을 거부하거나 반려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제는 진보개혁 성향의 검사들이 궁지에 몰리는 꼴이 되어버린 거죠. 안 그래도 그간 검찰 내에서도 진보개혁 성향의 검사들에게 반기를 들어왔는데요. 더 노골화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전날 박 장관이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려 했다가 철회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 지검장과 논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팀이 지난달 말 이 지검장에게 사건 무혐의 처분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했는데 보고를 받은 이 지검장이 수사팀에 일주일만 기다려보자고 답하며 처분을 미루고 결재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사건은 한동훈 부원장이
핸드폰 잠금을 풀지 않아 수사가 중단된 상태였는데요. 아무것도 확인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공교롭게도 지난달 31일 박 장관이 한 검사장 사건을 비롯해 윤 당선인 가족 및 측근 관련 6개 사건의 수사지휘권을 김호수 검찰청장에게 돌려주는 내용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지시했다가 철회하며 파장이 일었는데요. 원래 빨리 했어야 될 일을 이제서 해보려다가 곧 바뀌게 될 친윤 검사들의 반발만 사게 된 거죠. 박 장관이 김 청장의 수사지휘 권한을 복원시킨 뒤 서울중앙지검장의 한 검사 사건 무혐의 처분을 못하도록 계속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장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청장을 지휘할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인데요. 검찰청법 제8조에 따라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 검찰청장만을 지휘할 수 있어 중앙지검이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하지 못하게 하려면 김 청장이 수사지휘 권한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반발에 부딪힌 박 장관은 진위가 왜곡됐다며 수사지휘권 복원 논의를 철회했는데요. 특정인을 겨냥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박 장관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장의 수사지휘 배제가 계속되며 공은 다시 이지검장에게 넘어갔는데요. 더 이상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 복원 재검토에 나설 가능성이 낮아졌기 때문에 결단은 오로지 이지검장의 몫이 되어버린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앞둔 시점에 검찰과 정치권이 이 사건 처리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지검장이 수사팀의 무혐의 의견을 계속 외면할 수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인데요. 검찰 한 간부는 이지검장이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염두에 두고 일부러 수사팀 보고를 미뤘다는 보도까지 나온 상황이어서 이 사건이 왜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시선을 지검장 본인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아무리 지검장이라고 해도 수사팀을 비롯해 지켜보는 검찰 내 시선이 많은데 더 이상 수사팀 보고가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거나 처분을 미루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까지 올 동안 대체 뭘 한 걸까요? 39일 남았습니다. 정확하게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출범이 말이죠. 이제와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우리는 곧 한동훈 중앙지검장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누나 동훈이 형 전화번호 모르나? 누구? 한동훈이 형 전화번호 몰라? 한동훈? 응. 왜? 무슨 일 있어? 내가 지금 제보 좀 할 게 몇 개 있는데. 그럼 나한테 줘. 아니 나한테 준 게 아니라 응. 내가 번호 줄 테니까 거기다 내가 한동훈이한테 전달하라 그럴게. 그래요? 응. 그게 몰래 해야지. 그 동생 말 조심해야 돼. 어디 가서 절대 조심해야 돼. 알겠어요 누나. 예. 그렇게 해야 돼요. 예, 전화번호 하나 찍어 놓으세요. 걔한테 줘. 그럼 걔가 글로 전달할게. 그래요? 예. 그게 낫지.